폐지 줍던 할머니. 사람들 다 비웃었죠. 그런데 양복 입은 남자가 무릎 꿇자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10억이 터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 끝까지 보면 당신도 고개 숙이게 될 겁니다. 눈물 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전남 광주의 오래된 골목, 새벽 4시, 찬바람을 가르며 검은 리어카 하나가 덜컥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입을 손수건으로 가린 할머니는 조용히 폐지를 뒤지며 버려진 박스를 하나씩 주워 담았죠. 그 할머니는 올해 73, 이름은 최분옥. 동네에선 다들 리어카 할매라 불렀습니다. 해진 점퍼에 낡은 바람막이 하나만 걸쳤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왔네, 분옥이. 그 나이에 뭘 그리 주워 다니냐? 구멍가게 주인 남순 씨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지만 분옥 씨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인 채 다시 박스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손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침묵 속에 묻힌 시간이 그녀를 설명했습니다. 분옥 씨가 사는 곳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냉장고는 멈춘 지 오래고 싱크대 수도꼭지에선 물이 뚝뚝 새고 있었죠. 방 구석에 놓인 액자 하나, 다른 테두리 안엔 짧은 머리의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분옥 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준성이. 엄마, 서울 가서 자리 잡고 연락할게. 그 말을 남기고 떠난 지 벌써 15년. 처음 몇 년은 전화라도 가끔 왔지만 언젠가부터 소식이 끊겼습니다. 분옥 씨는 저녁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준성이는 바빠서 그런 거지. 그래도 엄만 괜찮다. 기다리는 일, 이제는 그녀 일상에서 제일 익숙한 일이 되었죠. 하지만 그 말 끝엔 늘 짧은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회관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격려잔치가 열립니다. 자식이 있는 어르신들은 들뜬 표정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고운 한복을 꺼내 입고 입술에 루즈도 살짝 바르며 웃음꽃이 피었죠. 하지만 분옥 씨는 거울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 옷 중 제일 멀쩡한 건 교회에서 얻은 중고 코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잔칫날 아침 그녀는 남들보다 늦게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다다르자 귓가에 들려오는 쑥덕임. 아직도 저러고 다녀. 아들은 이땠는데 연락도 없다지. 분옥 씨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이라도 한 듯 어깨는 더 구부러졌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죠. 그녀에겐 오늘도 어제도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회관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검정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도 단정했죠. 손에는 하얀 꽃다발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걸어간 곳은 바로 분옥 씨 앞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질을 하던 아주머니들, 입을 다물지 못한 어르신들, 사회자까지도 멈췄습니다. 분옥 씨는 처음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도 침침했고 기대란 감정도 오래전에 접어두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남자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예요. 준성이. 누군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옥 씨의 심장은 오랜만에 쿵쾅거렸고 입가에서 뭔가 터져 나오려는 걸 꾹 눌렀습니다. 진짜 우리 준성이 맞니? 그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준성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려 아들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얘야.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늘 초라하게만 여겼던 분옥 씨가 저렇게 멋진 청년의 엄마였다니요. 잔치상은 멈췄고 분위기는 상봉의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준성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이름은 조준성입니다. 지금은 외국계 투자회사의 서울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저를 혼자 키우시며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천천히 터져 나왔고 회관 가득 퍼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분옥 씨는 생전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폈습니다. 그녀의 등이 굽었던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늘 작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성은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빌려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제 인생의 모든 성공은 어머니 이름으로 남길 겁니다. 오늘부터 최분옥 재단을 설립합니다. 10억 원을 기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회관이 웅성였고 누군가는 손뼉을 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분옥 씨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녀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원문이 가진 감정을 그대로 살리되 문장은 좀 더 간결하고 단어는 쉽고 따뜻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은 마치 유명 인사가 다녀간 것처럼 술렁였습니다. 잔치상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죠. 누군가는 젓가락을 멈춘 채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밥만 씹었습니다. 진짜래. 서울 큰 회사 임원이래. 그것도 외국계. 그 늙은이 아들이 허참 맨날 리어카 끌던데. 나만 몰랐던 거야? 나도 그 양복쟁이 누군가 했지. 어색하게 잔을 부딪히는 사람들. 조용히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분옥 씨가 앉았던 자리 옆을 지날 땐 괜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드님 참 잘 되셨네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누군가는 사탕 하나, 김밥 한 줄, 생선전 몇 개를 건넸습니다. 예전부터 잘해온 척. 하지만 분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죠. 그 웃음엔 비아냥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버틴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복지 안 받아도 되겠네요, 아주머니. 아들이 그렇게 잘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요. 마을 사람들 속마음은 제각각이었지만 하나만큼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서열이 바뀌었다는 걸. 가장 민망했던 사람은 구멍가게 주인 남순 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요? 그렇게 말하던 그였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분옥 씨 집 앞에 화분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글자는 없었지만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잘해볼게요. 그 말에 분옥 씨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그녀는 또 리어카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양복을 입고 왔다 해도 세월에 길들여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걸음은 한결 느긋했고 길가의 민들레를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자존심이라는 게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분옥 씨는 생전 처음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몰라 계단을 오르려다 준성에게 붙잡혀 로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준성이 사는 39층 펜트하우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반짝이는 집이었죠. 이게 다 네 집이라고. 바닥이 미끄러워 발을 떼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걷던 그녀. 살면서 이런 집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탁 위엔 고급 음식이 놓였고 벽에는 최분옥 여사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밥숟갈을 들다 말고 괜히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때 준성이 조용히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 명함이야. 이제 어디서든 자랑해.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준성 부대표 RCS 글로벌 코리아. 이게 진짜냐? 응. 대표 바로 밑자리야. 곧 내 이름도 간판에 올라. 분옥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명함이 미망인이었던 세월.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는 자랑이 없던 삶.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자기 아들의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왜 말 안 했노? 나는 네 잘 산다는 소리만 들어도 배가 불렀을 낀데. 준성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땐 엄마가 부끄러웠어. 그 말 꺼내는 것도 싫었어. 근데 지금은 알아. 엄마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는 걸. 그 말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성은 분옥 씨를 데리고 한 호텔에서 열린 기부 만찬 행사에 갔습니다. 해외 인사와 언론이 모인 자리. 그녀가 들어서자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고 곧 무대 위로 초대됐습니다. 준성은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뿌리는 이분입니다.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어머니를 위해 최분옥이라는 이름을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기부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 분옥 씨는 애써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침대 위에서 이불을 얼굴에 덮은 채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이름도 숫자처럼만 불리던 내가 세상에 딱 하나뿐인 이름이 될 수도 있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입니다. 감정을 더 깊게 살리면서도 문장은 더 간결하고 쉬운 말로 다듬어 드렸습니다. 서울에서의 3일은 분옥 씨에게 평생 잊지 못할 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은 너무 반짝여서 눈이 아프더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익숙한 골목과 낡은 담벼락이 있는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는데 전에는 없던 시선들이 따라왔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부끄럽게 웃으며 인사했죠. 아이들은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진짜 멋져요.
그 말에 분옥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리어카 할매 대신 준성 엄마라 불리는 자신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전보다 덜 시렸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된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분옥 권사님, 리모델링 예산이 많이 모자라네요. 혹시? 그녀는 말없이 지갑을 열고 준성이 건넨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억 단위 수표와 함께 손글씨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가슴에만 담아두지 말고 이젠 세상에 꺼내요. 그녀는 그 돈 중 일부를 교회에 기부하고 또 일부는 마을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데 약정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실렸고 구청장도 직접 찾아와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분옥 씨는 여전히 새벽이면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폐지를 줍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리어카엔 따뜻한 죽 물티슈,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웃들에게 그녀는 말없이 그것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최 여사님 맞으시죠? 저희 K방송국 다큐팀인데요. 어르신 이야기를 꼭 다뤄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질색이요. 그냥 우리 동네나 잘 지켜주쇼. 세상은 그녀를 주목했지만 분옥 씨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 곁으로 모였습니다. 구멍가게 남순 씨는 가게 앞에 작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가게는 최분옥 후원의 지정 상점입니다. 수익의 1%는 지역 아동 후원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뱉은 말들이 자꾸 귀에 맴돌아서 이게 제 방식의 사과입니다. 분옥 씨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아보겠냐. 이게 다 우리 준성이 덕이지.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아들의 이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오랜 시간과 삶에서 피어난 것임을.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누구보다 따뜻한 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던 어느 날 분옥 씨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상자 하나, 누렇게 바랜 편지 몇 장, 그리고 한 권의 수첩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수첩엔 준성이 어릴 적 그려놓은 낙서, 그리고 그녀가 몰래 적어둔 메모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준성 어린이집 첫날, 바나나 안 먹는다고 울음. 폐지 15kg 팔아 10,000원. 우유 사줌. 오늘도 연락 없음. 그래도 잘 살고 있겠지.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의 자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기적도 없고 드라마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엄마로 살아온 그녀의 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성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엔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인사드려. 내 약혼자 유진이야.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다 말해온 세월이었지만 며느리 얼굴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죠. 그녀는 두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이 진짜 집 같구나.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멸치볶음이 놓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 웃음이 가득했고 세상 어떤 만찬보다 풍성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성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도 좀 고쳐요. 아니면 아예 서울로 올라오셔도 되고요. 분옥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동네가 좋아. 여기 벽에 내 키 표시 아직 있잖아. 그거 볼 때마다 아, 내가 참 잘 살아왔구나 싶더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성아, 나는 이제 내 앞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다. 돈도, 땅도, 집도 필요 없다. 대신 이 수첩은 네가 가져가라. 그녀는 작은 수첩을 아들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내가 평생 쓴 내 마음 다 있다. 돈 계산보다 준성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적혀 있거든. 무엇을 물려받든 이걸 먼저 알아야 진짜 어른 되는 거다. 준성은 수첩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 글씨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분옥 씨는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조용했고 가을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길 건 다 남겼다. 이제는 내 몫으로 살아야지. 그녀의 마음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내일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감정은 더 깊게 살리고 문장은 따뜻하고 쉽게 그리고 간결하게 다듬어 드렸습니다. 봄이 오기 전 마을엔 설레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분옥 씨의 집 앞 리어카는 평소보다 반짝이고 단정했습니다. 손잡이엔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었죠. 그 리본은 마을 아이들이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며 리어카를 함께 밀었고 리어카엔 폐지 대신 따뜻한 죽 여벌 옷, 마을 신문, 그리고 분옥 씨가 직접 적은 좋은 말 한 줄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아무리 늦은 봄도 결국 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자랑입니다. 분옥 씨는 매일 아침 이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고 골목마다 웃음이 번졌습니다. 남순 씨는 가게 앞에 작은 벤치를 놓고 팻말을 걸었습니다. 최분옥 쉼터. 어르신들은 그곳에서 따뜻한 차를 나눴고 아이들은 옆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그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이 사진으로 퍼졌고 SNS와 뉴스의 따뜻한 마을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오고 외지인들은 최분옥 리어카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최 여사님, 마을 어르신 자문위원회 회장을 맡아주시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글자는 몰라도 사람 사는 건 잘 안다니까요. 그날 리어카 앞엔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꽃을 들고 누군가는 작은 현수막을 준비했죠. 당신이 있어 따뜻했습니다. 우리 동네 대표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제야 분옥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아무도 그녀를 리어카 할매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답게 말했죠. 우리 동네 최 회장님. 그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회장이야. 하지만 그 웃음엔 작지만 깊은 뿌듯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름을 기꺼이 품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창문을 넘어들 무렵 분옥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리어카를 끌 순 없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죠. 진단은 심장 기능 저하. 의사는 말끝을 흐렸고 간호사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픈 것도 모르고 살았으면 그게 더 큰 죄지. 곁에는 준성과 유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고 손편지와 꽃바구니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리어카 친구들 그림도 곳곳에 붙어 있었죠. 하루는 준성이 그녀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국회에서 지역공원 상 받았어요. 이름이 최분옥 기념상이에요. 그녀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물려줬다고 상까지 생겨. 엄마가 남긴 건 그 어떤 재산보다 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려줬잖아요. 준성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엔 세월의 주름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분옥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소박했지만 그날 마을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학교는 하루 문을 닫았고 구청장도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준성은 작은 봉투를 꺼내어 모두 앞에서 펼쳤습니다. 그 안엔 어머니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소. 그거면 내 몫은 다한 거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오래도록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후 마을엔 최분옥 배움터라는 지역센터가 생겼고 매년 한 번씩 리어카 마라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노란 리본을 달고 골목을 달렸죠.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최분옥은 누구예요? 그때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릴 사람답게 만들어준 진짜 어른이지. 세상은 그녀를 잊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녀 덕분에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긴 시간 묵묵히 삶을 견디며 따뜻한 흔적을 남긴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